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브니입니다. 이번 리딩에서는 장기간 연애를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리딩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까지의 연애 상황은 어땠는지, 이성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태껏 내가 솔로였던 근본적인 이유와 또 카드가 주는 조언도 있는지 살펴보고요. 앞으로는 내 연애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연애운이 들어온다면 과연 언제쯤일지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레드를 해볼 텐데요. 저와 함께 카드를 뽑으면서 고르셔도 되고, 뒷면이나 그림을 보시고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간다 하는 카드가 있다면 그 번호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드 선택해 볼게요. 일 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네, 1번 분들 전반적인 카드를 보면 현재 1번 분들은 연애가 그렇게 조급하지는 않다. 분명히 연애를 하고 싶기는 하고, 연애라는 건 어떤 걸까? 뭘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보시기도 하지만, 굳이 그렇게 연애를 꼭 해야 돼. 연애를 못해서 너무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히 1번 분들은 정말 찐 모태 솔로이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애 경험이 전혀 없다가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에 가면 정말 멋진 선배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가 큰 상태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분들이라고 느껴집니다. 먼저 1번 분들 지금까지 연애운의 상황과 또 1번 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렇게 연애를 할 만한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성과의 접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저 학창시절 친구 같은 관계에서 그쳐버린 모습, 약간의 플러팅이 있었을 순 있지만 막 미칠 듯이 두근거리는 썸이나 불꽃 튀는 열렬한 사랑,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또 연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짧게 만나고 끝나버린 모습이에요. 나도 상대가 궁금하고 상대도 내가 궁금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까지는 몇 번 진전이 되었을 수 있지만 정말 깊은 아주 찐득찐득한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애를 생각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좀 설레는 감정, 기대감이 가득한 상태, 어떠한 불안감보다는 내가 나중에 연애를 하면 이것도 해봐야지 라고 좀 즐거운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 왜 여지껏 솔로였어? 나 왜 아직까지 솔로야? 나 언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숨을 푹 내쉬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미지예요.
또 아래 카드에서도 지금까지 나에게 연애라는 것은 뭔가 커튼에 가려져 있듯이 내가 잘 알 수가 없는 어떠한 신비의 세계, 어떠한 장벽 너머의 세계, 이렇게 느껴졌어.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태가 된 것 같아. 이제는 나도 그 장벽 너머로 넘어갈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아. 나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왠지 모를 자신감까지도 느끼고 계시는 듯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긴 수험 생활이 끝난 학생처럼 수능을 친 이후에는 모든 자유가 허락되듯이 지금까지는 공부만 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인이고 대학교에 가니까 연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듯한 그림이고요. 또 성인분들이셔도 지금까지는 내가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황적 또 심리적인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좀 누군가를 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연애가 마냥 두렵지 않고 조금 기대가 돼.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누구라도 만나야지? 일단 아무나 만나볼까? 이런 식으로 조바심을 내거나 생각이 연애에만 몰두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인연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뿅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나에게 뚝 떨어지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동화 같은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점이 연애에 있어서는 1번 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1번 분들이 마음은 활짝 열려 있을 수 있지만요. 반대로 행동력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냥 막연히 누군가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일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개미와 배짱이에서 룰루랄라 마음 편하게 지내는 배짱이 같은 모습이에요. 열심히 일거리를 찾아다니듯이 주변에 누구 없나? 호시탐탐 연애 상대를 물색하는 개미와 다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겠지 뭐.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배짱이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도 정말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런데 굳이 내가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 누군가 그냥 짠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꿈을 꾸고 계신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솔로인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상태야. 그렇지만 네가 연애를 원한다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네가 직접 몸을 움직여야 돼. 나의 존재감을 좀 어필을 해야 돼. 누군가가 밥상을 다 차려주기를 기대하는 건 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어. 사냥감을 물어오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 주변에 사냥감이 있긴 한 건지, 그렇다면 무엇이 내 사냥감인지, 적어도 내 주변에 연애를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지만이라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해 라고 카드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굳이 연연하지 않으시거나 눈치를 보지 않는 성향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연애에 대한 경험이 정말 전무한 분이라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 상태거나 또는 솔로였던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좀 연애세포가 약간 죽어버린 느낌? 연애에 대한 감이 떨어졌다 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혼자인 것에 익숙해서 대체 이성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거였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듯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만약 직장이든 학교든 또는 어떤 모임에 참가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밝게 인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것, 나를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집단 안에서 사람들의 성향과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번 분들은 이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 1번 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과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1번 분들은 대체로 부드럽고 편안한 이미지라 사람들이 다가가기를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의외로 그런 첫인상에 비해서 행동력은 다소 약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상의 선한 인상이라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이어가도 리액션이 조금 적다거나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을 하고 질문이 별로 없다거나 1번 분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알면 알수록 오히려 알쏭달쏭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1번 분들이 연애를 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을 수 있어서 1번 분들의 확실한 의사 표현, 헷갈리지 않게 하는 정확한 피드백, 적절한 리액션이 필요하겠다. 한마디로 적극성이 필요하다. 행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번 분들은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배려해주는 분이라 함께 있으면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고 해요. 1번 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 뭔가 통통 튀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존재감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왠지 모르게 시선이 간다. 그냥 1번 분들이라는 사람이 궁금하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분위기 미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미지다 보니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장난도 슬쩍 던져보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이성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일정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1번 분들의 마음을 잘 간파하기가 어렵다는 느낌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상황을 좀 부드럽게 이어가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정선 이상으로 1번 분들이 더 이상 마음을 잘 내어주지 않는 것 같다. 친구로서는 친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연애라는 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이성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태도와 상황이 지속되면 1번 분들이 하는 행동도 이게 나에게 이성으로서의 마음보다는 그냥 친구로서의 행동, 친절함을 베풀어주는 것, 그냥 이 정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번 분들은 나한테 이성적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원래 친절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고 나만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에 호감을 가지고 다가갔다가도 조금 주춤주춤하게 되는 이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림입니다. 또 1번 분들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실 수가 있지만요. 약간 뒤에서 이성들끼리 1번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남자 여러 명, 여자 여러 명 이렇게 친구들이나 동기들끼리 모임을 갖다가 남녀가 따로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남자분들끼리 1번 분들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나 1번 분들 좀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실 듯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 모임을 했던 사람 중에 나를 좋아했던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걸 1번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분들이 굳이 연애에 목을 매거나 크게 연연하지 않다 보니 좀 빠릿빠릿한 반응과 행동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연애 쪽으로 다소 눈치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이 이성들을 안달나게 하면서도 또 1번 분들이 연애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상황,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좀 눈여겨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의도적으로라도 여러 모임에 가입을 해서 참석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는 먼저 과감한 플로팅을 먼저 던져보기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1번 분들의 연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1번 분들의 연애 운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카드들이 좀 네가 하기에 달렸어. 너의 결정에 달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조만간 1번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서서히 다가올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동기나 선후배,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좀 일적으로 얽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떤 식으로든 나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거나 정말 얼굴을 마주하면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1번 분들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1번 분들도 점점 그러한 시선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지금도 주위에서 1번 분들을 지켜보고 계실 수 있지만요. 나만 그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내가 묘기를 부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관심도 1번 분들이 한순간에 바로 캐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분도 더 속도를 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걸음을 내디디실 것 같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오는 분이라 그냥 툭 찔러보고 가는 사람은 아니다. 1번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나를 바라봐 주기를 1번 분들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1번 분들이 초반에 이분의 존재를 눈치채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 뒤에 와 있다는 걸 느끼시면 1번 분들도 어머 언제 여기까지 왔어? 라면서 좀 반겨주실 듯한데요. 약간의 놀라움과 설렘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모습,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분이 다가오는 게 싫지만은 않은 감정이라 두 분은 아주 차근차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관계를 발전시켜 가실 것 같은 흐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썸에서 연애의 단계까지 이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큰 불안감이 느껴지진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연은 언제쯤 만나게 되는지 시기를 살펴보면 사수자리의 카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주 후, 그러니까 2달 정도 후쯤 이분이 서서히 1번 분들에게 장난인 듯 호감인 듯 표현을 해오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1번 분들도 저 사람이 혹시? 라는 그런 생각, 그런 기대감이 문득 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사수자리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모험을 떠나는 카드거든요. 곧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 멋진 세계가 펼쳐질 것이니 모험을 준비하세요. 1번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1번 분들께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딩 도움되었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2번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카드를 보면 전반적으로 연애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나는 왜 연애를 하지 못할까? 남들 다 하는 연애를 왜 나는 못하는 걸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계속 솔로인 걸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이제는 약간의 자괴감까지도 때때로 느끼고 계시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연애운의 상황과 심리 상태를 통해서 연애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읽어보면 2가지 경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거나 눈여겨보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하는 대로 진전이 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조금 심란한 마음 상태일 수가 있을 듯 하고요. 또 나는 지금껏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도 없어. 나는 완전히 모태 솔로야. 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로망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연애를 한다면 이런 건 꼭 해보고 싶어. 이런 사람과 이런 걸 꼭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게 현실에서는 실현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이론으로만 공부를 하던 것을 실전에 나가서 마주했을 때 왜 책이랑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인기가 없는 편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오히려 어디서든 주목을 받으시는 분이다. 어디서든 존재감이 강한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점으로 인해서 이번 분들 스스로도 이렇게 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신 듯해요. 그래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연애에 대해서 들은 정보나 간접적인 경험은 많은 분들이실 것 같고 약간의 플러팅이 오가는 상황은 경험을 해보셨다거나 은근히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번 분들을 좀 기분 좋게 띄워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은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 같은 이성 지인들도 많이 있고 또 이성들과도 그렇게 크게 스스럼 없이 지내는 분들로 보이지만요.
뭔가 이성들이 이번 분들의 선을 쉽게 넘어오지 않았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연애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나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 이상으로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이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다가오면 나는 이 정도까지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왜 다가오지 않는 거지? 저 사람 나한테 호감인 것 같은데 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때도 종종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나만의 착각인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지금 짝사랑을 하는 건가? 내가 오해한 건가? 이렇게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게 점점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나는 원래 자신감도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랑,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다른 사람들이랑 지내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사교성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연애라는 건 또 다른 영역인 건가? 이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남들 다 잘하는 연애를 왜 나는 못하는 거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점점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라 조금 안타까워 보이는 흐름이에요. 지금 뭔가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으로 떨어지기 그 직전의 상황으로 보여서 조금 위태위태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번 분들 스스로 이게 문제야, 내가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점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적인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라도 노력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분들은 지금처럼 솔로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누구든 빨리 만나야 돼, 나도 빨리 연애를 해야 되는데 라는 조바심을 자극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마치 결혼 정년기에 부모님이 빨리 결혼해라, 누구든 만나라, 빨리 선자리에 나가봐라 이렇게 압박하니까 그냥 아무나 만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림이에요. 이번 분들도 내가 조바심을 내고 있다, 내가 연애에 집착 아닌 집착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무의식 중에라도 느끼고 계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택이 맞을까, 저 선택이 맞을까 이렇게 계속 갈팡질팡 하시는 모습, 내가 그냥 쫓기듯이 누군가를 만나는 게 맞나? 아니면 적당한 짝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가 보면서 그냥 기다려야 하나? 그러다가 시간이 꽤 오래 지체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부모님이 결혼 압박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이미 다 커플인 친구들이 많아서 나 혼자 솔로인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과거에 호감이 가는 이성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의 결과가 흐지부지 끝나게 됨으로써,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멘탈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거 분명히 호감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랑 썸 타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다른 사람 만나는 거야? 이런 실망감과 약간의 충격 속에 휩싸여 있는 상태, 그로 인해서 더욱더 나 빨리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공허함을 채워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은 연애를 굉장히 원하고 있음에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다, 뭔가 내 뜻대로 이어가지지 않는 것 같다, 또 내가 상황을 리드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었으면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자꾸 이성들에게 끌려가는 듯한 흐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애를 하는 게 맞을까? 또는 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스스로를 좀먹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할 용기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기도 많고 존재감도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애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이성들이 이번 분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번 분들이 이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 이성들이 이번 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과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또 그만큼 아주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이야기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제 카드와 또 펜타클 10번 카드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사실 이번 분들을 보면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지는 것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이다. 뭐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해요. 그런 점이 연애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 이번 분들은 나를 그냥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중 하나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번 분들의 행동이 나에 대한 이성적 호감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뒤에서 홀로 고독을 느끼고 있는 카드와 또 차갑고도 냉철한 이미지의 왕카드까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쉽게 곁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다가가기 쉬운 스타일은 아니다. 라는 인상이 강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의 모습을 비유를 하자면 마치 엄청 화려한 성에 틀어박혀 있는 공주님 같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 보여요. 그 성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굳이 이번 분들이 성 밖으로 나오진 않을 거야. 그 성 밖에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듯한 모습. 그래서 멋진 사람이긴 하지만 과연 나랑 연결고리가 있을까? 나랑 얽힐 수 있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이성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의 성향 자체도 대체로 좀 차분한 스타일에 말씀을 하실 때도 조곤조곤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다 보니 그런 점이 굉장히 우아하게 비춰지지만 때로는 좀 벽이 느껴지기도 한다. 나와는 좀 다른 결의 사람인 것 같다. 속마음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나한테 속마음을 알려주기는 할까?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느끼는 이성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들은 한마디로 이성분들이 다가가기 쉬운 스타일은 아니고 어쩌면 다소 차가워 보였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 분들 스스로는 연애를 굉장히 원하고 있음에도 겉모습에서 보이는 분위기나 외적인 부분 때문에 이성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지금까지 연애의 기회가 좀 무산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애를 위해서 이번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나의 외적인 분위기와 태도를 조금 바꿔보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미소를 많이 띠는 것,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이렇게 표정이나 눈빛, 분위기만이라도 부드럽게 풀어주면 이번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번 분들을 향한 이성들의 태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옆에서 인사 한번 건네기도 어려워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전혀 아닌데, 나는 친하게 대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내가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털털하고 소탈하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카드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분들은 약간 내가 슬쩍 신호만 주면 내가 눈빛만 보내면 상대가 알아서 캐치하고 먼저 다가오기를 은근히 바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연애 경험이 많이 없거나 모태솔로이신 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마냥 기다렸던 것일 수도 있지만요. 이성분들은 그걸 다소 도도하다라고 느끼거나 얼음공주 같다, 속을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자꾸만 이번 분들 앞에서 쩔쩔매게 되거나 가볼까 말까 슬쩍 간을 봤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스리슬쩍 뒤로 물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번 분들은 내 행동의 사소한 포인트만 바꿔도 상황이 크게 변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어쩌면 이번 분들은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이러면 좀 실없어 보이지 않을까? 좀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분들은 첫인상과 분위기 자체가 아우라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친근감 있는 태도가 오히려 더 어필이 잘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자꾸만 나를 탓하면서 뭐가 문제지? 내 어떤 부분이 문제지? 외모가 문제인가? 이렇게 탓을 하기보다 내가 먼저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네보기도 하고 좀 시원시원하고 호탕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 굳이 적극적인 플러팅이나 호감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 이만큼 열려 있어. 언제든지 다가와도 돼.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연애운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번 분들의 연애운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발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서만 차분히 시간을 보내던 이번 분들에게 조금씩 관심을 표현해오는 누군가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존에 나와 알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카드들도 함께 봤을 때 만약 이번 분들이 과거에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과거에 염두에 두던 누군가가 있었던 분들, 썸을 기대했다가 깨져버린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상황이 돌고 돌아서 나 사실 그때 이런 마음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거나 사실 제가 너 좋아한대, 사실 걔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대 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SNS에서 우연히 글이나 스토리를 보고 눈치를 채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서로의 마음을 잘 눈치채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렸다가 우연히 SNS를 보고 너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던진 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다시 재회의 수순에 밟게 되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와 접점이 전혀 없었던 완전한 솔로분들이었다고 한다면 가까운 주변에서 조금씩 이번 분들의 주위를 맴도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학생분들이시라면 함께 공부를 하는 곳, 도서관, 학원 같은 장소,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와 전혀 친하지 않은 회사 사람, 다른 부서의 직원, 이렇게 오며 가며 스치듯 자주 만날 수는 있지만 대화는 그다지 해보지 않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그분은 이번 분들이 한 번에 눈치를 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서서히 다가오실 듯한데요. 처음에는 그냥 짧은 인사나 간단한 메시지, 사소한 연락,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점점 연락의 횟수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 몇 번 연락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번 분들도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 분들도 이분의 감정이 싫지만은 않아서 이분이 대시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이 상황을 내심 즐거워하시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은 앞으로 9주 후, 약 2달 정도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달 후쯤부터 이번 분들에게 연락을 자주 해오는 사람이 생기거나 이번 분들의 눈에 밟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만남의 시기와 카드가 주는 조언을 참고하셔서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3번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분들 카드를 보면 전반적으로 아주 활동적이면서도 강렬한 분위기의 카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성향이 좀 당차고 무엇이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또 그런 점이 연애에서도 적용이 되어서 누군가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나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편이다. 나를 확실하게 이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한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았든 내가 어떻게 해야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를 본능적으로 아시는 분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솔로 탈출도 머지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3번분들의 지금까지 연애운의 상황과 또 3번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 눈치도 빠르고 아주 영리하신 분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신 듯 하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다 보니 은근히 나에게로 눈길을 집중시키게 만들고 시선을 이끄는 것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성을 유혹하는 능력과 재주도 있는 분이에요. 난 지금까지 전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시더라도 나의 사소하고 작은 행동들,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이성들에게는 혹하는 포인트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3번 분들이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3번 분들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셨던 이성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3번 분들이 이렇게 도도하게 툭 쳐내는 것 같은 느낌? 마치 화려한 불빛에 이끌리는 불나방처럼 3번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성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이 맴돌고 있는 모습.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3번 분들이 툭 쳐내는 느낌이라 생각한 것보다 어렵네? 이렇게 기가 죽어버리는 듯한 그림입니다. 이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어장관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법한 행동일 수 있고 긴가민가하고 기대감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3번 분들은 주변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이성 지인들에게 아주 스스럼 없는 태도로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실 듯한데요. 그로 인해서 자꾸만 기대감이 부풀려진다. 이성들이 그걸 호감 포인트로 생각하고 3번 분들도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시를 하려고 하면 3번 분들은 나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래? 나 그냥 친구로 생각한 건데? 이런 식으로 단숨에 선을 확 그어버리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애 경험이 있는 분들이든 없는 분들이든 이성들이 나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눈치를 보고 맞추기보다는 주변 이성들에게 내가 조금 더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 많았다. 주도권이 3번 분들에게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쩌면 3번 분들은 내가 이렇게 상황을 리드하고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알게 모르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약간은 좀 즐기고 계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을 가지고 놀아야겠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겠어.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요. 이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분이다 보니 이성들의 관심이 재밌기도 하고 시선을 좀 즐기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래 카드들도 함께 보면 의외로 바운더리가 명확하신 분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편에 가까워서 연애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지만 연애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지만요. 의외로 속으로는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저 사람이 내 일상을 흔들어 버리진 않을까? 나의 안정적인 삶을 흔들어 버리진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는 듯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 있죠. 썸 타는 건 좋은데 연애는 싫어 하시는 분들 있죠. 연애에서 오는 책임감은 뭔가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설레는 감정은 느끼고 싶어. 그냥 썸을 오래 이어갈래. 이런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사람인지 확실하게 믿음이 가기 전까지는 나도 내 마음을 100% 보여줄 수 없어. 그 전까지는 나도 그냥 간만 볼래. 이런 마음이 많이 깔려있을 수 있다.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3번 분들은 타인에 대한 불신, 불안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분이신 듯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처음부터 확실히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시고 또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당차고 유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카드들에서도 계속 나도 네가 한 만큼만 줄 거야. 네가 나를 좋아하는 만큼만 나도 마음을 내어줄 거야. 네가 하는 걸 보고 나도 내 행동을 결정할게. 이렇게 연애를 계산하듯이 하는 태도가 보여요. 동시에 연애 관계에서 나의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이런 점으로 봐서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또 3번 분들 스스로도 연애를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연애라는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속 깊숙이 깔려있다. 그로 인해서 자꾸만 계산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것이 3번 분들의 연애를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솔직히 내 마음은 이렇고 너랑 이런 관계를 원해 라고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이 있는데 3번 분들은 내가 그 말을 했다가 내가 괜히 티를 냈다가 나만 더 좋아하는 거면 어떡해?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상대가 내 마음을 다 간파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앞서서 마음을 숨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티를 내고 싶지 않다, 들키고 싶지 않다, 그게 뭔가 자존심 상해, 이런 마음도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고 리드할 수 있고 분위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요. 존재감이 뚜렷하고 성향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신 분이다 보니 그만큼 자존심도 강한 편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이 나의 약점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기는 싫어. 내가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는 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지. 뭔가 실수를 하진 않겠지. 이런 마음에 자꾸만 결정적인 타이밍에 행동력이 약해져 버리고 계산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마음을 숨겨버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분들에게는 솔직한 태도가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나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연애와 나의 자존심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이성들에게 비춰지는 3번 분들의 이미지와 매력에 대해서 알아본 카드들에서도 3번 분들은 정말 한눈에 이성들을 확 끌어당기는, 정말 불나방처럼 이목을 확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감과 영향력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성들은 3번 분들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소드카드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 뭔가 처음 이목을 확 집중시키는 그런 첫인상은 굉장히 강하지만 알면 알수록 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마디로 알다가도 잘 모르겠다. 확신을 주지도 않아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3번 분들은 자꾸만 일정 선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의도적인 것인가? 그럼 처음에 했던 그 행동들은 뭐지? 그냥 내 설레발이었나? 이런 생각에 실망감을 갖게 되는 이성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아주 강렬하지만 마지막이 좀 흐지부지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가 다소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3번 분들의 화려한 분위기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혹하는 분들은 많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어장안의 물고기인가? 라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이성분들이 많고 그런 힘든 감정에 그냥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인연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3번 분들이 인기가 많은 분이라는 것을 이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냥 딱 봐도 연예인 같은 사람, 무리 중에서도 핵심, 리더 같은 모습, 말 한마디에도 파급력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3번 분들은 굳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이성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또는 내가 다가가더라도 3번 분들은 다른 이성을 택할 것 같다. 나는 그냥 예비 후보 1번, 2번, 3번 중 한 명? 합격도 아닌 예비 합격, 예비 번호를 받은 사람 중 한 명 아닐까? 이런 막연한 생각에 중도 포기해버리는 이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중간에 관계가 흐지부지해지지 않도록,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한 사람과 끈기 있게 진중한 관계를 이어가는 노력과 계산 없이 솔직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3번 분들은 이성운이 좀 강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주변에 다가올 만한 사람들도 꾸준히 있고 또 3번 분들이 호감이 가는 인물이 있다면 내가 조금만 태도를 바꿔도 순식간에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는 운이 강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내가 관심이 가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유혹하고서야 말든 아니면 내가 차여버리든 그 사람과 끝장을 보겠다.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다. 끈질긴 끈기와 추진력이 가장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분들의 존재감과 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을 활용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조언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3번 분들의 연애운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3번 분들의 행동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차 카드, 그리고 또 기사 카드까지 나의 열정을 자극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운이라 조만간 나와 스파크가 확 튀게 될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나랑 티키타카가 잘 맞고 이것저것 허물없이 말을 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즐겁고 재미난 기분이 드는 사람, 무엇보다도 왠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계산을 하기보다는 나도 속 시원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인물이라고 해요. 또 그분도 3번 분들 못지않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적극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불꽃을 확 일으키는 느낌? 어쩌면 3번 분들과 비슷한 성향의 인물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두 분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관계에도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생각이 통하는 것도 많고 가치관도 비슷해서 좀 쿵짝이 잘 맞다는 느낌이 들고요. 3번 분들도 이러한 계산적인 태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 자꾸만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조금씩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이러한 3번 분들의 인연은 새로운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정말 뉴페이스일 수도 있고, 만약 최근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일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이고요.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회사나 동아리처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같이 일을 해야 하고 함께 활동해야 하는 그런 그룹 내에서 만나게 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분들은 불나방처럼 처음 이성들의 시선을 빼앗고 유혹하는 것에는 아주 유능한 분들이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소라게처럼 쏙 숨어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장 피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4주 후, 거의 한 달 후에 3번 분들의 앞에 등장할 것이라고 해요. 초반에 이분이 관심을 표현하는 그 시그널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면 두 분은 빠르게 다음 단계로 진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에이스 카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요. 3번 분들이 나의 연애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카드의 조언처럼 확고한 끈기와 인내,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또 이전과 같이 흐지부지한 흐름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썸에서 연애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 이러한 주의의 메시지도 함께 주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분들을 위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3번 분들께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딩 도움되었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4번 선택해주신 분들, 사 번 분들은 카드를 보면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의 카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카드들이 여러 번 등장하면서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분들은 현재 상황을 들어보시고 만약 상황이 나랑 맞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를 다시 뽑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번 분들 지금까지 연애운의 상황과 4번 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탑 카드가 2개, 펜타클 카드가 2개, 그리고 소드 카드들, 또 상처와 재생, 부활을 나타내는 정갈자리의 카드가 나타나고 있어서 4번 분들은 지금 연애로 인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나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거나 또는 모태솔로이신 분들이라고 하셔도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4번 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나버렸다. 나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나의 기대와 애정이 한순간에 무산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4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이 컸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이렇게 소드카드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뭔가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차였다, 이런 감정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내가 짝사랑하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버렸다든지 장기 연애가 끝나버렸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나는 아무도 믿지 못하겠어. 지금 연애를 할 만한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야. 멘탈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 내가 이제 앞으로 연애라는 걸 할 수는 있을까? 누군가를 믿을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대방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제 나는 연애를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 정말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 이렇게 무기력하고 좌절감이 가득한 상태이신 듯 합니다. 여기 연애에 대한 4번 분들의 마음을 알아본 카드들에서도 내면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력하고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슬프다. 나에게는 상처만 남았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런 과거의 아픈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누군가를 만날 엄두가 나지 않아. 이 문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4번 분들은 지금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부푼 마음이나 기대감보다는 내가 진짜 연애를 할 수 있어? 이제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긴 할까? 이런 마음으로 리딩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4번 분들 스스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너무 나를 자책하고 무너져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알고는 계시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쉽게 정리가 되지 않듯이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고요. 동시에 내가 이 사람을 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수 있겠는데요. 이 상처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이 생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처럼 그렇게라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얼핏 하고 계실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카드들은 지금은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내 마음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4번 분들의 연애운의 흐름에서도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은 카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픔에서,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까지, 그러니까 4번 분들의 멘탈이 조금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도 4번 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여기 카드의 이미지에서도 누군가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딱히 관심이 가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는 좀 성가신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림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잊어볼까 했지만 그것도 4번 분들에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는 듯 합니다. 여기서 이 카드를 보면 이렇게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을 뒤에서 지켜보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죠. 이 카드의 이미지처럼 뭔가 4번 분들은 나를 두고 떠나간 그 사람을 계속 살펴보고 바라보고 하시는 모습, 미련을 갖고 SNS를 몰래 살펴보거나 염탐을 하거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뒤에서 소식을 찾아보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 정말 싫어. 이젠 더 이상 안 볼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자꾸 미련이 남는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야지, 나 이제 그 사람 완전히 깨끗이 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4번 분들이 연애를 하지 않으려고 하시겠다. 연애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겠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4번 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것까진 아니지만요. 4번 분들이 연애를 할 상태가 당분간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누군가가 보여져요. 그렇지만 큰 감흥 없이 바라보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처럼 이 사람이 지금 5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귀찮은 사람, 나를 더 정신없게 만드는 사람, 내 일상을 더 헤집어 놓는 사람, 이런 존재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만간 다가오려고 하는 새로운 인물은 4번 분들이 솔로가 된 틈을 타서 이제 4번 분들 솔로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 같아. 한번 다가가 볼까? 이런 생각으로 대시를 해오실 수 있지만 그게 4번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4번 분들도 그렇고 그 상대도 그렇고 오히려 두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또 4번 분들이 아직 이별의 상실감이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아예 눈치채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누군가가 찾아오더라도 4번 분들은 과거의 인연에게로만 눈길이 쏠려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도 그렇고 카드의 조언도 그렇고 지금은 나를 다시 돌보고 그냥 4번 분들의 일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연애가 아니라도 나 혼자서도 나 스스로도 일상을 가치 있게 꾸려나갈 수 있어. 가치 있게 살아나갈 수 있어.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 4번 분들의 연애운이 트이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본 카드에서도 정갈자리 카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요.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는 8주 정도, 2달 정도 후에 새로운 연애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2달 정도 후에는 4번 분들의 마음이 차분히 정리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번 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절대 잃지 않아야 한다. 연애에 대한 탓을 나에게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의 가치를 낮춰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태도는 멈추세요. 라고 해요. 4번 분들이 이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를 살펴본 카드들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성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다. 한눈에 눈길이 확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4번 분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림입니다. 또 4번 분들은 두 가지 면모를 모두 다 갖추고 있어서 이성들에게 더욱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조금 무뚝뚝하거나 차분하고 조용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편이지만 막상 친해지고 나면 의외로 웃음도 많고 마음을 많이 열어주는 편이라 알면 알수록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이런 반전 매력에 이끌리는 이성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정말 알면 알수록 볼매다. 처음 이미지와 완전히 달라지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게 더 매력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알게 모르게 4번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성들이 많이 있는 그림인데요. 어떻게든 4번 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성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어쩌면 4번 분들은 그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번 분들이 연애를 하셨든 아니면 짝사랑을 하셨든 지금까지 너무 한 사람에게만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생각이 한쪽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이성들을 신경을 쓰지 못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런 4번 분들과 다르게 주변에서 다수의 이성들이 호시탐탐 4번 분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라 오히려 객관적인 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다. 내가 매력이 없진 않을까? 이성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4번 분들은 뭔가를 의도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꾸밈 없는 솔직당당한 모습, 그 자체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이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지금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의 고민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점을 고쳐야 하나?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으로 나 스스로를 잃지 않아야 한다. 나의 매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하자면 4번 분들은 현재 과거에 만났던 어떠한 사람 또는 내가 짝사랑했던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해서 그런 이별의 슬픔으로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연애운에도 조금 파장이 있을 것이다. 다소 하락세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전부터 4번 분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성들이 있기 때문에 4번 분들이 솔로가 되었다는 소식에 도전장을 내밀어 보려고 하는, 다가오려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지만 4번 분들은 다른 누군가와 연애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라 어느 누군가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승낙의 의사가 크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2달 정도는 홀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4번 분들께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딩 도움되었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5번 선택해주신 분들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5번 분들 지금까지 연애운의 상황과 5번 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냉철한 태도가 많이 보이고요.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연애라는 건 콕 집어서 설명할 순 없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기도 하고 호기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많이 느껴져야 하는데 딱히 그런 순간이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5번 분들에게 대시하는 사람이 없었다거나 이성의 흐름이 완전히 끊겼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대시하는 사람들은 있었다. 은근슬쩍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5번 분들이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 구애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철통같이 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한마디로 철벽을 좀 쳤다. 이런 그림입니다. 무엇보다 5번 분들은 상대방이 그냥 나를 가볍게 찔러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인지 확인을 얻고 싶다. 나는 쉽게 만나는 건 절대 싫다.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신중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다 보니 다가오는 이성들의 입장에서는 철벽을 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5번 분들은 정말 하나의 티끌도 없이 아주 완벽한 확신과 100%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대여야 내가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서 상대의 외적인 부분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조건만 놓고 보자면 크게 나쁘지 않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성들이 뭔가 그렇게 끌리지 않아. 괜찮긴 한데 내 마음에 100% 드는 건 아니야. 연애를 결심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었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눈썰미도 있는 편이라 다른 사람의 성향을 예리하게 잘 파악하시는 분들로 보여져요. 굳이 이성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그럼 우리가 가까워지면 이런 점은 나한테 좋을 것 같지만 또 이런 점으로서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남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상대가 뭔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려고 하기도 전에 아, 저 사람이랑 더 가까워지면 분명히 이렇게 되겠지. 그럼 딱 여기까지만 친해지고 그 이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시는 모습, 좀 지레짐작을 하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대인관계를 감정으로 대하기보다는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왕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5번 분들은 조금 눈이 높은 편이시거나
내가 원하는 확고한 기준점이 있는 분들,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은 절대 안 돼. 다른 어떤 조건은 빠질 것이 없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습관이나 버릇,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마치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이 나의 완벽한 이상형이라도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나의 가치관과 좀 반하는 성향이 있다든지 이런 분이라면 5번 분들은 전혀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애에 대한 5번 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는 여왕 카드가 2장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분들은 어쩌면 사실은 나는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내어주고 싶고 서로를 위해서라면 계산하지 않고 희생을 감내하기도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깊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듯 하거든요. 사실 난 그러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을까봐 무서워. 내 모든 걸 내어줬다가 나만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 그래서 마음을 주지 못할 것 같아. 만약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오히려 더 냉정하게 구는 거야. 오히려 벽을 치고 선을 긋는 거야. 내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5번 분들은 내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걸 외부로 또는 상대에게로 화살을 돌리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연애라는 것이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느낌이다. 또 연애를 하면 내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내가 상대를 더 챙겨줘야 하면 어떡하지? 내가 마치 엄마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주고 챙겨줘야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건 너무 귀찮고 싫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맞춰갈 바에는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점에서 5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약간 20대, 30대 젊은 시절에는 연애를 많이 해보고 해볼 만큼 해봤는데 딱히 내 눈에 내 성에 차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애써 누군가를 만나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으시거나 정말 비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굳이 이제는 내가 힘들어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않겠어. 이제는 시간 낭비, 감정 소모 같은 거 하기 싫고 그 사람도 나를 배려해주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나도 굳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변하게 된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5번 분들이 전혀 연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나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내어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나는 전혀 곁을 내어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인드가 강해서 5번 분들은 마음을 열어주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분이다. 한 사람을 신뢰하기까지 많은 단계가 필요하신 분이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시더라도 속에는 좀 자물쇠가 많은 스타일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5번 분들에게는 굳이 연애를 하려면 빨리 무언가를 해봐라, 뭐라도 해봐라, 누구든 만나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주변에 있는 이성 지인이든 또는 나에게 지금 대시하고 있는 사람이든 오히려 이성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좋겠다. 5번 분들은 약간 남녀 사이에 절대 친구는 없어. 이런 보수적인 타입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성이라는 그 타이틀에 얽매이지 않고 남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그냥 친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애는 무조건 이런 사람과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해 라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5번 분들은 상대를 보고 이런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일 거야. 그럼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겠지? 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것을 제일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카드들이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기보다는 이성을 바라보는 시야를 먼저 바꿔봐. 그럼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너의 눈에 들어오는 이성이 있을 거야.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5번 분들은 이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
5번 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과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확고한 신념이 있는 듯한 내면의 모습과는 다르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서는 친절하고 선한 이미지, 따뜻한 느낌, 그리고 때로는 귀엽고 장난기도 있고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을 많이 뿜어내시는 것 같은데요. 이성들이 5번 분들을 보면 동갑내기 친구나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낸 듯한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5번 분들을 보면 장난이라도 한번 치고 싶고 말이라도 한번 건네고 싶고 아는 척이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진다고 해요. 또 한 번씩 장난인 듯 농담인 듯 말씀을 하시지만 그 속에 말에서 지혜와 배려심이 느껴지기도 해서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나이에 비해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5번 분들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친절하게 잘 대해주긴 하는데 5번 분들이 정말 나를 어느 선까지 생각을 하는 건지 사실 깊은 속내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전반적인 카드를 보면 5번 분들은 MBTI가 INFJ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겉으로는 사람 좋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고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모나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뒤에서는 혼자 힘들어하고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벽을 여러 개를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그게 연애에서도 철벽을 치게 되고 이런 흐름이 오래 지속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인의 평판도 그렇고 지금까지 연애운의 상황도 그렇고 사실 5번 분들은 이성이 없어서 솔로였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오히려 나의 선택으로 솔로를 택한 것이다 이런 그림이라 왜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지? 나는 언제쯤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매력이 없나? 이런 생각보다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마음은 열고 지레짐작은 내려두고 그냥 누구든 가볍게 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친구랑 즐겁게 노는 카드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좀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의 벽을 내려놓고 가볍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5번 분들의 연애운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나온 카드들과 다르게 굉장히 강렬한 카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정을 나타내는 완드 카드와 또 악마 카드까지 뭔가 5번 분들의 일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만한 그런 인연이 찾아올 것이라고 해요. 지금까지의 차분하고 잔잔한 일상과는 달리 한순간에 5번 분들의 마음을 확 빼앗아갈 나를 흔들어 놓을 누군가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번에 다가오는 인물도 5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삶을 흔드는 것 같아서 싫어. 나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왜 그래? 부담스러운데? 이런 감정을 초반에 또 느끼실 수 있지만요. 이번에는 5번 분들도 그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뉴페이스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을 하다가 마주치거나 또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회사를 가는 그 동네 안에서 또는 그 건물 안에서 우연히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연락처 교환을 요청한다거나 또는 내가 자주 가는 헬스장, 운동을 하는 곳, 이렇게 장소를 공유하는 곳에서 아는 체를 하는 사람이 생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꽤 적극적으로 다가오실 텐데요. 이번에 다가오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악마 카드까지 나타난 것을 봐서 5번 분들을 한마디로 홀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도 빠른 속도를 나타내는 수성 카드가 함께 등장하고 있어서 순식간에 상황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관계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다가올 인연에게는 나의 지레 짐작과 나만의 판단을 좀 내려두고 그래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조금은 가볍게 어디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다 받아줘 볼게. 해봐.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하시면 연애운을 띄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로운 인연은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적어도 한두 달 내로 5번 분들에게 관심을 표현해 오거나 적어도 안면을 트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계절적으로는 환절기 시즌에 5번 분들의 연애운이 더 상승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봄과 가을 시즌, 지금 영상을 보신다면 가을이 지나기 전에 이 인연을 놓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5번 분들께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딩 도움되었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부탁드릴게요.